안녕하십니까. 입시왕 펜타키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입시왕 아카데미 오픈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이제 국어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도 같이 이제 관련 설명회를 좀 하실 예정이고, 오늘 이제 수능 얘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이게 제목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의 시계는 공정하다. 예.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공정한 시험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뭐 수능이든 뭐 수시든 제가 이제 뭐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제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대입 자체가 공정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수능이 뭐 공정하냐 이게 아니라 이제 수능의 시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능까지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학습 관리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냐에 따라서 수능을 잘 보기도 하고 수능을 못 보기도 합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수능이 시계고 나발이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시간을 더 줘도 어차피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성적이 나눠집니다.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좀 수능 성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수시 비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수능 자체가 뭐 예전과 달리 이제 선택이에요. 뭐 이번 이 설명회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입시 관련된 내용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수능이 옵션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안 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의식이 좀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국어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과 또 제가 수능 학습 로드맵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길지 않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우선 먼저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2022학년도가 올해죠. 올해 고3 학생들의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이 75.7대 24.3입니다. 그러니까 75대 25예요. 그리고 내년 고2는 78대 22, 거의 8대 2죠? 아니, 정시가 늘어났다는데. 아니, 정시가 늘어났다는데 왜 내년은 더 정시가 줄어들었네? 아니, 늘어났다는 사람들은 뭐야? 아니, 교육부에서 늘어났다는데? 자, 이제 요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수시 정시 모집 비율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표하는 대학이 이제 서울에 몰려 있죠.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이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2019학년도부터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거의 10년 이상 2008년 어떤 그쯤에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이 역전이 됐을 거예요. 정확히 연도는 제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2008년 전으로 수시 모집 비율이 이제 역전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 수시 모집 비율이 거의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형태고, 뭐 이제 곧 뭐 정치적으로 대선도 있고, 뭐 지금 교육 입시 관련해서 뭐 수능을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이 방향 자체가 확 바뀌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핵심은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정시가 늘어났다면서요. 여기 보시면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뉘면 약간 상이 달라요. 네, 여기 자 보시면 수도권에 있는 정시 모집 비율이 35.3%입니다. 수도권은 서울도 있고 이제 경기도도 있죠. 합치면 35.3이에요. 자,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라 이제 주요 대학으로 더 좁혀버리면 상황은 좀 더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서울에서 들어본 대학들이시죠? 그러니까 주요 대학들인데, 이 주요 대학들은 이미 올해도 40%에 맞춘 학교들도 많고, 내년은 전부 다 40% 이상 정시 비율을 맞춰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논술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시형 비율로 분류를 하니까, 어쨌든 논술까지 합쳐버리고 뭐 수시 2월 인원이 뭐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2월을 최대한 덜하게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2월이 안 생길 수는 없기 때문에 2월 인원을 감안해 보면 거의 이제 요 대학들은 수시 정시형이 거의 5대 5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상.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수시 정시 모집 비율과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은 달라요. 네. 이게 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가 좀 기본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릴 거고, 단순히 정시 비율이 늘어난 게 뭐 정시 비율이 늘어나도 어쨌든 수시가 그래도 60%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수시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무조건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정시도 이제는 선택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최근 몇 년간 이제 패자부활전 느낌으로
내신 망하면 정시로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식이 아니라 이젠 정시도 본인 상황에 맞게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정시 커트라인이 지금 매우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작년에도 이미 정시 커트라인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 지금 올해도 정시 커트라인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예상인데요. 제 예상인데 정시 커트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올해도. 작년에 정시 비율이 늘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떨어졌는데 올해는 거기에 정시 비율이 늘어나니까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말은 뭐냐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수능으로 가려면 뭐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한 이 정도의 점수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이 정도 점수까지 절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수시 정시 모집 비율 중에 정시 모집 비율이 워낙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작다 보니까 정시로 주요 대학을 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한 문제 차이로 대학이 호구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정시 커트라인이 떨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정시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도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학생 수 감소, 학생 수도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학생 수만 줄어서 정시 비율이 저렇게 줄어들었냐? 아니 정시 컷이 그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학생 수도 줄었지만 지금 현역 고3 학생들이 정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달라져서 그래요. 일단은 작년 수능만 보더라도 결시율이 역대급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원서 접수를 하고 수능 고사장에 안 들어간 학생들이 역대급으로 많았던 얘기인데 보통 수능 접수를 하고 안 가는 학생들은 N수생보다는 고3 학생들이 많죠. 그러니까 접수만 하고 치러 안 가는 애들도 꽤 많고 15% 정도 됩니다. 거의 걸시율 자체가. 그 다음에 수능을 치는 고3 학생들도 정시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니라 나는 수능 최대한 맞춰주세요. 저는 딱 2과목만 필요합니다. 저는 딱 3과목만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대학 붙었는데 뭐 굳이 수능 수험표가 필요해서 가요. 제가 할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정시를 수능을 치는 학생들이 또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학생 수 자체도 줄고 정시 비율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정시 활용자 수 실질적인 정시를 목표로 활용하는 학생들 수도 줄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정시 컷이 눈에 띄게 좀 떨어졌습니다. 특히 그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막 눈에 띄게 떨어졌냐 그건 아닌데 물론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방 거점 공립대나 이제 수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이제는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정시도 수시 정시 중에 일단 무조건 수시야에서 이걸 거의 10년 이상 해왔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시 정시 중에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예. 뭐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수능과 관련해서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시 진학 난이도가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이죠. 그 불과 한 10년 전 제가 입시 일을 처음 하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 그 당시 이제 입학사정관제죠. 학종, 지금의 학종. 그 입학사정관제 약간 학종이라고 할게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를 하면 교육 현장, 즉 학교에서는 질색팔색했습니다. 네가 무슨 학종이야? 그건 이게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수능한다 그러면 질색팔색하죠. 학교에서. 수능할게요 그러면 네가 무슨 수능이야. 그냥 까불지 말고 학생부 전형 써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대입이 바뀌고 교육 현장도 따라서 바뀌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바로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교육 현장도 대입이 바뀌는 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보통은. 바뀌고 난 다음에 바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그 학교에서 말렸던 수능하겠다는 애들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계속 내기 시작하고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야 수능도 이제 괜찮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과도기에 있는 학생들이 문제인 건데 자 어쨌든 정시 진학 난이도는 예전보다 떨어질 거고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향후 2, 3년간은. 네. 두 번째는 그 선택 과목 시스템을 지금 수능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수학 관련해서 문이과가 지금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저희 세대 때 문이과는 진로 그리고 이제 성향에 따라서 문과 이과를 많이 갔는데 최근은 거의 성적에 따라서 문이과를 갑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자연계를 가고 성적이 조금 특히 수학 성적이 힘든 학생들은 문과를 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그 지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문계열 학생들이 가나형이었을 때는 그냥 적당히 해도 됐어요. 적당히 해도 됐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예,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수학 자체를. 그러니까 이것도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인문계열 학생들이 어쨌든 수학 문제 때문에 인문계열 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2학년 때 집중적으로 많은 중요한 과목들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2학년 설명회를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 하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2학년이라고 제가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야 수능은 이제 고3 돼서 이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고3부터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육과정상.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정시 비율이 늘어나고 정시 컷이 떨어지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더해서 매우 큰 혼란이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 대비를 평소에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혼란을 그냥 몸으로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국어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 저희 오은 선생님이랑 임장현 선생님이 이제 수학 국어 관련해서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게 어떻게 수능 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학년별 시기별 수능 학습 로드맵을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부모님들께서도 의식적으로 수능 학습을 어떻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내신에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하셨고 해오셨잖아요. 그죠?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 로드맵을 좀 머리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아이가 이 로드맵에 맞게 어느 정도 수능 학습을 수행하고 있는지 체크를 상시하시면 조금 수능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설명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희쌤이 공지를 뭐 오프닝 쇼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무슨 부모님들이 무슨 쇼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오면서 차력이라도 준비해야 되나 왜 오프닝 쇼라는 워딩을 썼지라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오프닝 쇼까지는 아니고요. 저 어쨌든 오늘 설명의 내용이 이제 이렇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바로 과목별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선생님 한 분, 수학 선생님 한 분 이렇게 딱 두 분만 할 예정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수능에서 국어, 수학이니까. 자, 그러면 저희 국어 내용을 맡아주실 오은 선생님을 소개를 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할 거냐면 국어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가, 또 그 방법이 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일단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국어는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과목은 절대 아니다. 또 하나, 혹시 학부모님들도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있다라면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는 국어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아니,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중학교 국어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 그래서 사실 중학교 내신은 학원을 안 다녀도 어느 정도의 성적은 나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국어랑은 결국은 뭐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만드는 시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국어는요, 글을 읽는 능력이 아니라 글을 통한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논리를 찾기 위한 방법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 읽기에서 논리 영역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출제자가 무엇을 내는지, 그 논리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또는 이걸 보시는 수험생의 부모님들도 과연 국어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뭔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제가 서두에서 말하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어머님들도 알고 아버님들도 알고 학생들도 다 알아요. 국어라는 과목이 결국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변별력을 나누는 또는 가르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굉장히 학원을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원들이 내신 위주의 학원이라는 게 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시를 합격한다 하더라도 최저가 걸려 있고요. 또 국어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신만을 위해서 다니는데 여기에서는 수능을 포커스에 맞추고 수능의 국어가 어떤 유형이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신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신까지도 책임을 져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일석이조 하나로 두 개를 즉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보시면 자 국어 고득점 연간 커리를 보시면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순환으로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1순환부터 5순환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순환에서는요. 수능 국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지금 영상에서는 1학년과 2학년 모두를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 3학년만 좀 빼고 갈게요. 왜? 3학년은 다른 방식으로 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을 제외하고 1학년, 2학년은 공통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국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수능 국어요? 1년에 끝낼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내신 준비하면은 국어 준비가 다 되지 않아요? 아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1학년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내신을 보다가 수능 모의고사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난 배운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낯선 작품만 나와. 그럼 나 어떻게 포기해? 절대 그거 아니죠.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할 때 처음에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크게 기본 단위가 있어야 되고요. 구조를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유형, 그 다음에 실전의 단계. 크게 보면 4가지의 단계를 차례로 거쳐 올라가면 고1부터 고3까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완벽하게 내가 1등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첫 번째 1월, 2월에는요. 겨울방학 집중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겨울방학 집중반이랑은 결국은 내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1이 되고 또 고1에서 고2가 되는 과정이죠. 그랬을 때는 수능에 맞게 1학년 과정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고 2학년 과정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법. 즉 1학년과 2학년은 배우는 게 약간 달라야 되겠죠. 똑같은 걸 배운다라면 학년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1학년 때는 기본을 통해서 뭘 배운다라면 2학년 때는요. 그 기본보다는 한 단계 업된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심화가 된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걸 먼저 하고 나서 문제까지 문제를 통해서 그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이 많아요. 아니 국어인데 그냥 읽으면 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도 구조가 있고요. 공식이 있어요. 수십만 명이 보는 시험에서 내 멋대로 풀라라는 게 국어가 아니죠. 수학이 공식이 있듯이 국어도 공식이 있어요. 국어도 마찬가지로 그 공식을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나가고 적용할 수 있어야만이 고득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겨울방학 때 1학년들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으로 바뀌면서 중학교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수능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2학년은 1학년 때 한번 겪었다라면 조금 더 심화된 접근법, 구조적 접근법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자 다시 보시면 1학기에는 보세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있는데 1학기죠 이게. 근데 저는 3순환에 그 다음에 5순환에서 보면 내신 대비라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학기는 3월부터 8월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요. 일단은 구조를 가셔야 돼요. 자, 이 문제가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만드는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만들어진 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알 수 있겠죠. 그게 출제자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냥 읽고 정답은 몇 번이다. 이거는 X예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어도 마찬가지로 문학, 비문학,
엄매 화작이라는 거에 통해서 어떤 식의 문제가 만들어지는지 그게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이론을 배웠으니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뭐가 된다?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식의 접근법이 있구나라는 걸 문학, 비문학, 특히 엄매, 화작까지도 모두 구조적인 접근 방법을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해 나가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달을 하나의 챕터로 본다라면 크게 2개 챕터 정도가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2달은 뭐가 되니까 내신이 걸려들 거니까요. 됐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삼순환은 1학기 내신입니다. 4월 중간고사, 8월 기말고사가 있겠죠. 이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교별 내신도 저희들이 잡아드려요. 왜? 분명히 2학년 같은 경우는 난 내신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에이 그래도 우리 내신에 대한 예의는 좀 있어야 되겠죠. 수시를 하더라도 내신이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는 건 맞죠. 뭐 8등급보다는 5등급이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신 대비는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2학년이 됐는데 난 내신 완전히 포기하겠다 라고 한다라면 정시반이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시인데 그때는 유인물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반을 형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뭐한다? 정시만 할 수 있는 반도 만들어 드리는데 아마 1학년 때는 그래도 내신을 하셔야 돼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 8월을 빼면 아까도 했지만 3, 4, 5, 6, 7, 8, 6개월 중에 내신까지 하게 되면은 4개월의 2챕터가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그렇죠. 적용을 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고요. 4순환에 오면요. 9월, 10월, 11월, 12월이 되겠죠. 이때는 2학기라고 하는 거죠. 자, 구조에서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본다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대충 문제를 보면 이제는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묶으셔야 돼요. 그게 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 적용 유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일치일불일치 유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학에서 정서를 찾는 유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상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묶어놓으면 전반적으로 뭐가 된다? 아, 문제를 출제자가 어떤 원리에서 만들었구나. 그러면 이거는 이런 유형이구나. 이랬을 때 그러면 접근을 이렇게 하면 내가 답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동네 학원에서 내신만 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수능은 우리가 이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예전에 지금 혹시 그 부모님들이 같이 보신다면 이런 말이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쉽게 말하면 수능은 수능 강사에게, 수능을 가장 잘 아는 강사에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끼어드는 자랑인 것 같지만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지금은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런 대학에서 지금 가면서 특강을 해요. 거기서 무슨 특강을 하냐면요. 언어 논리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교수들이랑 얘기할 때 들으면 뭘 얘기하냐면요. 수능이 점점 논리화돼서 그런 능력을 보고자 문제를 만들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를 제대로 유형을 제대로, 구조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논리 수업을 해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입시왕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요. 그런 유형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하고요. 그런 유형과 그런 구조에 대해서 같이 교재도 만들고 같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거기에 맞는 그런 걸 원하신다면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보고 그 수업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전문가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학기에는 구조를 떠나서 이제는 뭐가 된다? 유형별로 정서를 하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상법은 무엇인지, 일치불일치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바퀴 또 돌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럴 때는 기출. 여러분들이 기출의 유형이란 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라고 하죠. 그 유형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 또는 그 유형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지 새로운 유형이 나오고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 준비해야 될 적용 방법, 즉
유형별 접근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연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열정만 있고 믿고 따라와만 준다라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오순환은 역시 마찬가지로 10월과 12월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2학기 중간 내신 대비의 기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신은 1학년 때 저는 그 말을 해요. 잘 되든 안 되든 내신은 해야 된다. 1학년 때.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선택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너무 안 나오면 정시에 올인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내신을 포기하지는 말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정시반도 운영을 하지만 그렇지만 뭐도 내신은 최대한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주겠다. 자료 엄청나요. 학교별 자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요구하는지 어떤 유형을 내고 있는지 수두룩해요. 내신은요. 수능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 학교 선생님들이 특히 사립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죠. 그럼 그 유형이 있어요. 그럼 그 유형대로 문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주면 되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과서적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죠. 그것들이니까 수능보다는 훨씬 지엽적인 범위 내에서 문제를 내는 게 내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요즘 내신 문제도 점차적으로 거의 수능화 시킨다고 그래서 내신만 준비하면요 낯선 작품이 어렵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작품은 모두 알고 있는데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뭘 모르니까 수능의 방법을 모르니까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도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수능 전문가? 정말 수능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능만 해요 사실은. 근데 내신 때 열심히 또 내신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할 거냐 내신을 할 거냐 고민하지 마시고 수능 위주의 수업을 하되 우리는 내신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내신까지도 책임을 져준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5가지 순환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1학년 때가 기본적인 순환을 끝나면요 2학년 때는요 뭐가 되고요? 기본을 넘어서서 실전에 가까운 유형별 실전을 가고요 3학년 때는 뭐 낙산 문제 고득점을 위한 방법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1학년 때부터 해서 3학년 때까지 쭉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등급 맞고 싶지 않아. 나는 3등급만 맞고 싶어. 그런데 2등급 이하로 떨어지질 않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 저를 믿고요. 이 입시왕이라는 이 학원을 믿고요. 여러분들의 열정 이 3가지만 있다라면 2등급은 기본이죠. 1등급은 내가 늘 1등급 받더라도 실수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항상 이겁니다. 뭐가? 2등급 앞쪽을 고정시킨다. 그리고 실수 안 하면 1등급은 고정이다. 실수하면 2등급 초반이다. 저의 목표는 항상 이겁니다. 어느 학원을 가서라도 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최고득점인 학생들이 반이 형성이 되는 순간 전 이 말 하죠. 야, 서울대? 아니면은 안 돼. 고대연대? 안 돼. 우리는 최상이야. 물론 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하고 우리는 최상위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이 앞에 쫙 널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버퍼링인 줄 아셨죠? 버퍼링이 아닙니다. 제가 의도된 중간 영상이고요. 버퍼링이 아니니까 버퍼링이 없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설명해 들어주시고요. 저는 수학 선생님 다음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학 임장현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아카데미 수학 강사 임장현입니다. 오늘 수학 강의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들. 자, 2가지 강좌가 있어요, 어머니들. 아이들도 보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뭐냐면 고2 내신 등급 업반이다라고 제가 강의명을 달아놨는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매우 중요하죠. 이 2학년 친구들의 내신 성적의 등급을 확실하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그 내신 강좌에 맞췄기 때문에 그 내신 유형을 거의 다 분석을 제가 해놨고, 그 분석 중에서 풀이가 굉장히 많아요. 내신 문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풀이 중에서 최적으로 갈 수 있는 풀이의 로드맵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을 정리를 하면 아마 여러 가지 풀이 중에서 최단거리, 시간을 줄이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수2는 특히 굉장히 많은 스킬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스킬들이 있는데, 그 스킬들을 본인 스스로가 체득할 수 있으면 그 풀이가 나중에 고3 수능까지 연결될 수 있는 스킬이라서 그것을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에 배웠던 그런 수업보다 굉장히 차별화된 수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 제가 추천 등급을 좀 말씀을 드리면 5등급부터 2등급까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이 5등급부터 2등급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5등급 밑에 친구들은 기본적인 그 센이라든지 RPM의 그런 기본 문제들을 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2등급부터 5등급 정도가 돼야지 이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1등급 친구들은 제가 배제한 이유는 1등급은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어서 1등급 친구들은 굳이 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상 제 수업에 가장 많이 듣는 친구들이 사실 1등급이긴 해요. 1등급 친구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고 좀 놓지 못하는 게 있긴 하지만 추천 드릴 수 있는 등급은 2등급부터 5등급 정도가 들으면 자기가 내신 성적이 좀 오르는 것을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강의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3시간 수업이에요. 3시간 수업에서 2시간은 정규 수업, 제가 실제적으로 판서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날 수업했던 것을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조교랑 저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드려요. 그래서 개별 첨삭이 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 한 30분 정도 더 추가로 수업할 수 있다. 좀 질문이 많은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좀 남아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 내신 강좌 같은 경우에는 5회차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5회차 공부를 하고서 내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및 워크북은 아이들이 입력을 좀 해요. 입력을 좀 해갖고 그거에 대한 오답노트는 전체적인 오답노트가 아니라 아이들 문제 틀린 거 그 유형의 개별마다 오답노트가 매주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또 매주 5회씩 제공이 됐으니까 그걸 아이들이 시간 맞춰서 풀면서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강좌다라고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요 문항들이 있는데, 주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2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그 친구들이 듣는 거기 때문에 완전 킬러, 그러니까는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도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 등급의 그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준 킬러라고 말하는 그 문제까지 다뤄놨기 때문에 혹시나 좀 낮은 등급의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요 문항, 조금 어려운 준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따로 해서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복습 동영상이 있으니까 혹시나 수업 중에 선생님 저 이해가 잘 안 갔는데요 라고 했는데, 물론 질문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죠. 그때도 안 됐을 때는 동영상으로 다시 보고 오시고 그리고 다시 질문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좌예요. 두 번째 강좌. 자, 두 번째 강좌는 수완 수투 정리반인데 문과랑 이과가 같이 들을 수 있는 강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수원과 수투를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수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단원의 양이 많죠. 수완도 있고 수투도 있는데 그 전체 대단원이 6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6개 그 대단원을 하루에 한 단원씩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제가 다 이렇게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진행을 하고 당연히 개념 설명도 진행을 할 텐데 2점짜리는 좀 제외를 했어요. 2점짜리를 제외한 이유는 너무 쉽고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제외하고 준킬러 마찬가지입니다. 자, 완전 킬러를 제외한 준킬러까지의 문제를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 모의고사로 치면
21번, 뭐 20번, 30번 정도를 제외한 모든 문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3년간 이렇게 수원과 수투가 진행이 됐으니까 자,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총 정리를 하는 그런 강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필요한 개념들이 쓸데없는 개념은 다 뺐어요. 시간도 좀 부족하죠, 이제.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 아마 91일이 남았을 것 같은데 이 91일 동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친구들이 보통 대부분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기준으로 다시 복습하는 강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꾸 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2등급과 5등급 사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타겟팅이 2등급과 5등급 사이의 친구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킬러 문항 1등급 같은 친구, 특히 이과 1등급 같은 친구들은 보통 이제 킬러 문항을 정리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제외한 문과 1등급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과 1등급도 괜찮고 보통 2등급부터 5등급 친구들이 들으면 수완수투가 선생님 좀 저는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혹은 수완수투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딱 좋을 수 있는 그런 강좌다라고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게요. 애들이 이 수업을 듣고 되게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진도가 있어요. 정규 수업의 진도. 그러니까는 한 단원씩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강좌도 끝날 텐데, 자, 1시간 진도 후에 그 다음에 과제에서 내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수능과 똑같이 모의고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모의고사의 주요 문항을 또 1시간 동안 풀이해야 합니다. 역시 3시간 수업이고요. 자, 2시간은 정규 진도를 빼는 그다음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은 모의고사에 제가 주요 문항을 풀이해주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수원 3회차, 그 다음에 수투 3회차 이렇게 해서 총 6회차 수업으로 수원과 수투가 정리될 수 있는 강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 진도별, 예를 들어 수원의 함수의 극한이다, 뭐 수열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그때의 워크북이 있어요. 워크북이 그 진도에 따른 100문항의 워크북이 있고요. 당연히 실전 문제, 모의평가, 자 30문제로 되어 있는 그 모의평가를 자 1회씩 구성을 해갖고 총 130문제를 일주일 동안 풀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통 저 수업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수완수투 정리 강좌를 함으로써 고3 친구들은 보통 미적분, 이과는 미적분이라든지 기하, 그 다음에 문과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조금 심도 깊게 공부를 그동안 좀 많이 해갖고 수완수투를 많이 까먹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높은 등급의 친구들 많이 까먹었을 텐데 이 수업을 통해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좌라 성적이 조금 예비 모의고사를 봤을 때 많이 오르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이나 혹시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자기가 수완수투가 좀 약하거나 그리고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강좌를 선택해서 들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에서 보도록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수능 학습 로드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제 국어 수학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그 수능 학습 로드맵이 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로드맵이라고 하시면 이제 뭔가 솔깃하거든요. 이게 특히 사교육 시장에서 로드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뭐 대입 로드맵, 뭐 의학 계열 로드맵, 의대 입시 로드맵, 뭐 서울대, 서영고 입시 로드맵, 뭐 하여튼 뭐 로드맵을 그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로드맵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안내 지도잖아요. 안내 지도. 그죠? 그러니까 지도에 따라가면 실제 뭐 놀이동산 가서 지도를 보고 가면 그게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코끼리가 거기 있어야 돼요. 서울대공원에
안내 로드맵을 가면 코끼리 표시에 코끼리가 있어야 되는데 입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입시는 로드맵대로 가도 거기에 그게 없을 가능성도 있고 가장 더 심각한 거는 로드맵대로 못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수능 시기별로 학습 로드맵이긴 한데 그 학생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장 표준적인 학습 로드맵, 그냥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이 수능을 알차게 쳐보려면 뭐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의미 있는 성적을 내보려면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냥 제가 머릿속으로 정리한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수능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대입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비록 이제 대입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야 수능이 늘어나면 야 그냥 수능 시험 잘 치면 되지 야 그냥 엉덩이 힘이야 엉덩이 힘으로 공부해 엉덩이 힘으로 공부해 요즘에 이런 단어를 잘 쓰지는 않는데 네. 이게 뭐예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학력고사나 수능 초창기 같이 약간 이제 암기식의 시험이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냅다 미친 듯이 쌍코피 터져가면서 앉아서 공부하면 엉덩이 힘으로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수학 능력 시험은 냅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냅다 열심히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게 그냥 해 우직하게 무식하게 우직하게 하면 성적도 우직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수능이 중요한 건 아는데 어쨌든 수시가 더 중요해서 그 학생부 내신 성적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 관리 이런 식으로 최근에 입시가 많이 진행을 돼서 수능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지금 감을 잃어버리신 부모님들이 더 많을 겁니다. 예, 선생님 수능 공부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예, 그럼 뭐 학원 보내면 돼요? 저기 수능 내신 전문 학원이라는데 그러면 내신 때 내신하고 평소에 수능하고 그러면 다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로드맵을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무식하게 이렇게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야야 이게 아닙니다. 옛날 같이 막 머리 확 밀고 막 이렇게 막 두드리고 막 단결 막 이렇게 필승 이게 공부 이렇게 하시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일단은 수능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가장 이제 노멀하고 일반적인 방식 그리고 최근에 가장 제가 어쨌든 추천하는 방식 실제로 수능이 지금 20년 이상 시행이 되어 오면서 사실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능 시험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능 시험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교육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기초학력 연마입니다. 그 기초학력이라는 거는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저 개인적으로는 기초학력이라고 생각해요. 직접적인 수능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수능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중학교 과정, 고1 기본 과정. 지금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고1 때 배우는 내용 중에 상당수 중학교 과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일단은 어느 정도 튼튼해야 된다. 기초학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수포자, 수학 포기자, 영포자, 영어 포기자 얘네들의 근본은 기초학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려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과정, 고1 기본 과정 기초학력을 잘 닦으시고 그 다음에는 수능 기초 개념입니다. 수능 기초 개념이 뭐냐면 본격적으로 수능 응시 과목, 그러니까 수능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30문제다. 수학이 30문제인데 수학이 30문제다 그러면 1번부터 30번, 30문제를 다 죽어라 어렵게 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최소 한 10문제 정도 최소 10문제. 일단은 한 앞 페이지는 그냥 진짜 워밍업도 아니고요. 그냥 이걸 이제 제가 사람이면 풀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맞춰. 일단 이거는 맞춰. 가져가. 야, 이거 몇 점은 가져가. 그리고 여기까지도 그냥 가져가. 그리고 야, 공부 요 정도 좀 해서 그럼 여기까지도 가져가. 결국에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40, 5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요. 어떤 과목도 그렇습니다. 어떤 과목도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에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이제 기초 개념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수능이 이런 식의 개념을 요구하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공식이구나. 이게 가장 중요했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오겠지만 올해도 나오겠지 하는 게 기초 개념이에요. 자, 그다음에 수능 개념 심화입니다. 그게 개념인데요. 개념을 이제 뭐 굳이 좀 나누면 기초 개념이 있고 약간 심화 개념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기초 개념, 심화 개념 이렇게 나누니까 굳이 이제 하여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능 개념 심화는 뭐냐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수능에 필요한 이 개념,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 이런 것들이 수능 시험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최신 수능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거. 그리고 매우 꼼꼼하게 빈틈없게 수능 기초 개념이 거의 수능마다 나오는 매우 중요한 기초 개념이라면 심화 개념 할 때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개념 자체가. 하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그리고 수능이 무슨 최신 수능이랑 예전 수능이랑 다르냐? 다릅니다. 수능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수능도 트렌드가 있어요. 예. 수능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수학에 매우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수학의 그 책, 그죠? 되게 유명한 책이고 엄청나게 팔린 책인데 냅다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면 수능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아무도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개념이 어느 정도 됐어. 지금 솔직히 제가 이걸 그냥 간단히 넘어갔지만 여기 기초 개념이랑 수능 개념 심화만 사실은 최소 수년간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이 구간이. 사실상.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영어도 필요하고 심지어 탐구 과목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다져놔야 나중에 이 부분이 속도가 붙는데, 자, 어쨌든 개념이 충실히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푸는데 내가 개념이 됐으니까 실전 문제 풀인 거잖아요. 문제는 보통은 기출 문제가 있고 심화 문제가 있어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 물론 기출 문제를 개념할 땐 개념만 하고 기출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 개념 하면서도 기출 문제를 풀었을 거고 수능 개념 심화 공부할 때도 보통 개념서에도 다 문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어봤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계속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변별을 위해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 흔히 킬러, 준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까지 문제를 풀면서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사실상. 전 개인적으로 준킬러, 킬러 문항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맞춥니까? 뭐 태생적으로 머리가 좋은 애들은 잘 맞추겠지만 아무도 안 알려줘도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양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잘 모르겠으면. 네. 저는 무에서 유는 없다고 봐요. 유에서 다른 유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 능력 시험을 치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그 사교육 시장에서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불리는 그런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는 올해 수능 경향성이 담겨진 모의고사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하고 수능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그러니까 제대로 밟았을 때는 이 제대로 밟아야 저는 수능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학업 역량, 학업 수준,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중간에 게 좀 빵꾸가 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건너뛰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펑크가 나거나 건너뛰면 어쨌든 수능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게 기본적인 수능학습의 단계입니다. 제 머릿속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능학습 단계고 실제 그 시중에 파는 수능 참고서나 그 뭐 문제집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수능 요즘에 인강을 많이 듣잖아요. 그 인강 회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제 인강을 파는 건데 요즘에는 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샀더니 해설 인강을 붙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요즘 인강이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 인터넷 강의 선생님들,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들의 그 컨텐츠도 사실은 잘 나눠보시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네. 뭐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가장 많이 듣는
그 현우진 선생, 메가스터디 현우진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많이 듣잖아요. 이제 뭐 있어요. 이게 이제 기초학년 연마도 중학교 과정 수학이 있습니다. 이게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초 개념이 이제 그 시발점이라고 하는 컨텐츠죠. 그리고 개념 심화가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컨텐츠고 문제풀이가 이제 드릴이라고 하는 컨텐츠예요. 그리고 이제 수학생략식 모의고사가 이제 킬링 캠프라는 컨텐츠인데, 자 어쨌든 뭐 현우진 선생뿐만 아니라 웬만한 다른 수학 선생님들도, 그리고 수학 선생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수능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컨텐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야씨 그거 뭐 문제 많이 팔라고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문제를 많이 팔아야죠. 근데 단순히 문제만 팔게 그렇게 만들었다면 오래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수능은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서 수능 대비를 해야 된다. 요걸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그 시기별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역으로 갈게요. 역으로 간다는 거는 수능에서부터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수능에서부터 뒤로. 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 역량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을 그래도 잘 쳐가지고 수능으로 그래도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을 뭐 선호도 높은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보통은 수능 때까지 이 시기에는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그냥 제 내비셜로 돌려서 한 거예요. 자, 일단 고3 2학기입니다. 지금 2학기죠. 지금 이제. 지금 고3들은 문제풀이 하고 있어야 돼요. 문제풀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 근데 어떤 문제냐? 경향성 대비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과 관련된 수능에서 나올 것 같은, 그리고 평가원이 올해 어떤 식으로 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암시를 줬던 아니면 뭐 힌트를 줬던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를 이번에 쳤는데 6월 모의고사가 어쨌든 평가원에서 이런 식으로 낼 거야라고 이제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은. 흔히 말하는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컨텐츠입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문제 풀이면 기출문제 풀어도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연계교재 수능 완성 뭐 이런 건 어때요? 수능 완성. 연계교재나 기출문제로는 1, 2등급 구간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 구간은. 그러니까 기출 연계교재가 중요합니다. 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기에 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아직 기출문제도 못 했는데요. 그럼 해야죠. 제가 그래서 아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쨌든 현재 고3 2학기 정도 되면 그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하는 그 최신 수능에 맞는 예상되는 그 경향성에 맞춘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고3 2학기 전에 이렇게 문제풀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를 안 하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이걸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고3 여름입니다. 여름. 고3 여름. 여름방학 때는 뭐 하냐? 자, 여름방학은 문제풀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 계속 풀고 있어야 되고, 자, 킬러문항 대비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계교재도 계속 풀고 있어야 되고, 개념 속성, 보충. 그러니까 개념도 중간에 잠시 놨거나 잠시 잊어버린 게 있으면 다시 빠르게 다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3 여름은 짧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학생마다 다 달라요. 학생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뭐 고3 여름에 개념을 다시 하라고요?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3학년 때 과탐 2를 하기 때문에 과탐 1을 못 해요. 고3 학생들은. 제가 물론 하라고 하죠.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근데 못합니다. 일단은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 내신이 눈앞에 있는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럼 나는 화원 생원을 칠 예정인데 화투 생투를 학교에서 한단 말이에요. 물투까지 해 만약에. 네. 뭐 생활과학 이런 것도 해 심지어. 뭐 그렇게 돼버리면 내신하느라 내가 수능 치려고 했던 화원 생원을 잠시 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다시 이렇게 속성으로 다시 집어넣어줘야 돼요. 까먹었으니까. 에이. 우리 애가 화원 생원을 몇 번이나 했는데요. 까먹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떠올려보세요.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요.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네. 근데 하물며 한 학기 동안 안 했는데 기억이 난다고요? 그래서 대신 충분히 했으면 다시 책을 펼쳤을 때 다시 빠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속성이라는 표현을 썼고, 실제 특히 탐구 과목 선생님들은, 인강 선생님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속성, 개념 속성 이런 식으로 여름방학에 컨텐츠가 좀 나오는 선생님들 꽤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연계교재 풀이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 연계교재를 써서 하는 학교가 아직까지 많으니까 하면 되고, 근데 수능 특강이죠. 여름에는 수능 특강까지는 다 해야 되니까, 수능 특강 곧 수능 완성을 해야 되니까 수능 특강도 못 푼 게 있으면 다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름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학기입니다. 고3 1학기 때는 뭘 해야 되냐? 고3 1학기 때는 수능 특강 연계교재 문제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킬러 문항을 좀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고3 1학기 때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고3 1학기 때 집중적으로 대비하려면 기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개념,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등급이 최소 2등급 구간은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킬러 문항을 좀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개념 보충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개념 보충을. 선생님 개념을 또 합니까? 또 해야죠. 내가 했는데 아직도 모르면 해야죠. 어떡합니까? 사실 고3 1학기 때는 뭐 사실 좀 그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N수생이랑 고3 학생들이 학습량, 수능 관련 학습량 격차가 매우 심하게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왜냐하면 지금 N수생은 당연히 알 거고, 지금 고3 학생들도 이제 1학기 지나 보니까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고3 1학기 때는 내신하느라고 그 수능 대비를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고3 학생들은 내신에 허덕이느라고 연계교재를 학교에서 다행히 써주면 연계교재 정도만 붙잡고 있지, 그 수능 대비를 타이트하게 할 수 없어요. 예. 심지어 내신 과목이 수능이랑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인문계 학생들도 나는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를 수능 치려고 하는데 3학년 때 한국지리 정치화법을 해. 그러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내신이니까 한국지리와 정치화법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반면에 N수생은 이 시기에 뭐예요? 연계교재도 빠르게 풀고, 킬러 문항 대비도 적절히 하고, 그 다음에 내 성적에 맞게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계속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고3 1학기 때 그 학습 격차가 매우 심하게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고3 1학기 때는 어쨌든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2등급 수준은 와 있어야 지금 내가 수능을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로드맵에 맞게 잘 따라오고 있구나,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고3 3월 모의고사를 막 수학을 5등급을 맞고 막 이래요. 국어를 막 6등급을 맞아요. 그러면 지금 킬러 문항은커녕 지금 연계 교재도 못 풀죠. 힘드니까. 못 풀자면 아는 게 있어야 풀죠. 그죠? 개념 보충을 해야 돼요. 상황에 맞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2 겨울입니다. 고2 겨울 매우 중요합니다. 고2 겨울이 상당히 매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때 해야 되는 게 이제 개념 정리, 기출문제풀이입니다. 또 개념을 합니다. 고2 겨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되게 중요한 교과목들의 개념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가 수학 1, 2를 하죠. 2학년 때. 근데 수학 1, 2가 양이 많아요. 사실은 이거 1년 내내 해도 될 만한 과목들입니다. 사실상. 근데 어쨌든 수원 1학기, 1학기, 수투 2학기, 심지어 어떤 학교는 미적분까지 하고요. 기하도 하고 뭐 확통까지 붙여서 하는 학교도 있어요. 수원, 수투 플러스 알파로. 네. 근데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문학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2학년 때 어쨌든 공부를 하긴 했는데, 내신도 하고 뭐 하느라고 사실상 수능에 맞게 그 개념을 되게 수능 친화적으로 개념 정리를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고2 겨울에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신 수능에 맞도록 개념 학습을 좀 다시 해보는 걸 추천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고2 겨울방학이, 겨울방학이 길긴 하지만 뭐 기껏 해봤자 뭐 그 학원도 뭐 6주, 7주 과정이거든요. 네. 뭐 수원, 수투 7주 완성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주 1회씩 대치동은 막. 그런데 솔직히 수원, 수투를 주 1회씩 해가지고 어떻게 7번 만에 완성합니까?
충분히 개념학습이 되어 있어야 고2 겨울에 내가 계속 개념학습이 여기저기 반복돼 있던 거를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여기 정리라는 워딩을 했잖아요. 그죠?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 제가 이 고2 겨울에 해야 되는 기출문제는 여기 써놨잖아요. 아이들 말로 각 잡고 푼다는 얘기인데 각 잡고 최신 기출 3년치를 6월, 9월 수능을 다 풉니다. 그러니까 각 잡고 풀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실제 수능장에서 푸는 것 같이 시간도 재고, 네, 상당히 제한을 둬서 실제 수능장에서 보는 것 같이 제한을 두고 치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그냥 오늘 국어 한번 쳐보고 내일은 또 작년 6월 수학 치고 뭐 그 다음 모레는 과학 한 과목 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날 잡아서 다 칩니다. 한 번에. 예, 기출문제. 개념이 내가 얼마나 돼 있는지, 내가 개념학습을 충분히 했는데 돼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고2 전체, 고등학교 2학년은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시기에 제가 뭐 고2 설명회 때 막 정말 막 핏대 세우면서 얘기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 대입의 승부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고2 때는 그냥 개념을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해도 돼요. 수원이 제가 아까 1년을 해도 된다고 했으나 어쨌든 수원을 최소 한 학기 내내 나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학 같은 경우가 뭐 단위수가 4단위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학원보다도 수원을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배우는 게 학교예요. 그냥 꼼꼼하게 할 수 있어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꼼꼼하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개념들을. 그러니까 본인도 내신 대비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꼼꼼하게 할 때 자신도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많이 했는데요. 많이 했어도 다시 꼼꼼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할 때, 내신 할 때, 수능 공통 과목일 때 꼼꼼하게 고2 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은 사실상 고2 때부터 기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념을 할 때 그 개념을 내가 꼼꼼하게 하고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적용되는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학년 때 개념 학습 꼼꼼히 하고 이 개념 꼼꼼하게 하는 거 바탕으로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개념을 적용을 해보고 뭐 5년치를 풀고 10년치를 풀고 이런 양보다는 일단은 개념 중심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2학년 때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수학 1, 수학 2도 힘들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힘든데 여기다가 만약에 미적분이 붙어있다 아니면 확통이 붙어있다 그러면 1년 2학년에 내가 수능 쳐야 되는 것들을 다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도 해야 돼요. 국어도 요즘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투자해야 될 시간과 양이 많습니다. 예. 국어도 있고요. 심지어 수능 국어 수학만 있습니까? 탐구도 있습니다. 탐구도 있어요. 탐구도.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탐 1을 대부분 치기 때문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거기서 수능 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나는 화생 칠 거니까 너는 그냥 내신도 화생만 가 아니잖아요. 나는 화생 칠 건데 물화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신 과목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능 과목만 해도 양이 많은데 내신 과목도 있어요. 뭐 수행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펜트하우스에서 선행을 해야 된다. 입시 전문가가 봤을 때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런 문제예요. 2학년 때. 개념 학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행이 부족하면 1년 내내 고통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1년 내내 고통받고 한다고 하나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쨌든 고2 때 가장 많은 학습량을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1 겨울입니다. 고1 겨울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대비하는 마지막 입구 같은 관문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1 겨울에는 본격적으로 수능과 관련된 과목의 개념 학습을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수학 1이 2학년 1학기 때 내신이고 수능에서 치는 과목이니까 수학 1 개념 학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학 1을 여러 번 했던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걔네들은 시작이 아니라 여기 써놨잖아요. 여러 번 했으면 개념 플러스 알파 더 해도 돼요. 기출 문제를 풀든 아니면 심화 개념을 하든 뭐 그냥 알아서 다 하면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고1 겨울 때는 수능 관련 과목을 개념 학습을 반드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고1 겨울 전에는 중학 과정이나 중등 과정이나 고1 과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7, 80%는 대부분 소화가 돼 있어야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네. 선행 정도에 따라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만나보거나 본인들 만나보면 그냥 수학 1, 수학 2 뭐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했어요. 아유, 뭐 6번 했어요. 5번 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 번, 5번 하고 6번 한 거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유, 잘했어요. 중요한 건 그거보다 중요한 게 테스트를 해봤냐는 얘기예요. 어머니, 수학 1 5번 했어요? 이게 수학 1 지금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해봤어요? 학원에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잘하던데요. 학원이 대학 보내준 거 아니잖아요. 뭘 해봐야 돼요? 수능, 기출문제 풀어봐야죠. 테스트를 해봅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 미적분까지도 고1이지만 다 해놨어요. 그래요? 당장 지금 수능, 올해 쳤던 수능 시험지를 각 잡고 치게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됐는지가 나와요. 네. 제가 뭐라고 무한 줄로고 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했으니까. 근데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됐는지, 안 해도 되는 정도인지, 아니면 뭔가 비어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야 다시 메꾸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죠?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선행학습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놓치고 계속 막 속도에 따라서 막 계속 막 그냥 이걸 진도 뺀다 그럴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그냥 막 뭐 레벨업 하듯이 막 계속 막 이제 계속 이제 앞만 보고 가려고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는 거. 네. 객관적인 테스트입니다. 객관적인 테스트. 자, 그 다음에 고1 전체에는 어쨌든 수능에 필요한 기초 영역 수능 개념 학습.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고1 때 배우는 과정이 수능 직접적인 범위는 아니라 어쨌든 수능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그걸 안 하고는 수능을 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1 과정에 충실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중학교 과정을 보충하셔야 돼요. 이때. 그리고 학력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선행이 나쁘지 않다. 어느 정도 했다. 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계속 할 정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수능 공통 과목을 미리 시작해도 돼요. 그것까지도 했다. 더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중3도 똑같아요. 중3 2학기 여름방학 끝나면 이제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갈지 어느 정도 대부분 윤곽이 잡혔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능에 필요한 기초 영역, 즉 고1 과정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일단은 맞고 또 고1 내신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1학년 내신이 좋아야 그걸 탄력을 받아서 가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혹시 중학교 과정 땡이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이걸 체크를 해서 중학교 과정도 보충을 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 고1 때도 안 돼 있으면 해야 되는데 고1 때 중등 과정 하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하는 겁니다. 중학생 때.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중학교 개념이라는 게 뭐 6개월, 7개월 내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어서요. 뽑아서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중3 학생들도 뭐 나는 의대를 노리고 있어. 뭐 나는 전사고를 노리고 있어. 갈 예정이야. 뭐 그러면 이제 선행 정도가 잘 돼 있을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본인 맞춰서 또 수능 과목을 공부하셔도 돼요. 네, 사실상.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로드맵 자체를 보고 야, 저 시기에는 저 정도의 어떤 수능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저 시기에 저걸 하려면 야, 이 시기에는 이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야, 무조건 고1 때는 저거, 야, 고2 겨울 때는 저거. 이게 아니라 저게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되고 있다는 지표니까 저거에 맞춰서 지금 최대한 뭔가 맞춰서 해보자.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보자. 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로드맵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수능 전까지는 끝나는 공부는 없다. 이제 이렇게 제가 정말 자주 얘기를 하는데 보면 지금 고3인데도 예를 들어서 미적분만 하거나 아니면 뭐 수원2만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수학 1만 하든가. 야, 왜 수학 1만 하고 있니? 아, 제가 수학 1은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까먹어가지고요. 수학 1만 지금 일단 하고 있습니다. 미적분은 1학기 때 해서 괜찮아요. 뭐가 괜찮은데? 야, 네 6월 모의 성적을 봐. 괜찮아? 지금 네 성적을 보면 나는 안 괜찮은데 너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거를 하면 이걸 다 끝내려면 이제 이걸 안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끝내면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수학 1 했으니까 그냥 수학 2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문학은 내가 이번에 다 정리를 했으니까 문학은 안 하고 그냥 냅다 독서만 하고. 그리고 내가 물리 1 1학기 부분은 이제 했으니까 안 하고 이제 뭐 2학기 부분 하고 뭐 물리 1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하고 이제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수능 전까지 끝나는 건 없어요. 끝나는 건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학 만점 맞았는데요. 그래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수능 전까지는. 수능 날 만점을 맞아야 끝나는 거예요. 기초 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수능 과목 개념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능 과목 개념 학습을 하면서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고1 과정이 약간 펑크가 나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중등부 과정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보충해 가면서 해야 돼요. 덮어 씌우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덮어 씌우기 식으로.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기출 문제를 풀면 제가 이 킬러 문항만 하면 돼요. 그래? 킬러 문항 하는 게 아니라 킬러 문항 하면서 내가 혹시 뭔가 개념이 아직 펑크난 게 있는지 이런 것들 계속 덮어 씌우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기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속도가 붙습니다. 결국에는. 속도가. 네. 반드시 하여튼 요 점 명심하시고 수능 학습을 좀 지도를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아주 제가 이제 기초적인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능이 지금 되게 커지고 있어요. 지금 수능이 되게 커지고 있고 수능이 주요 대학 기준으로 정시 비율이 늘어났고 정시컷도 많이 하락돼서 저는 많이 수능을 좀 상황에 맞는 학생들한테는 예전보다 훨씬 많이 권하고는 있는데 아직 받아들이는 준비가 안 됐는지 다 겁을 먹거나 안 돼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 입시왕 아카데미도 요 상황에 맞게 좀 대응력을 좀 키워보고자 저희가 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입시왕 아카데미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능은 그 시기에 해야 되는 어떤 로드맵,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필요한 공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1 겨울, 고1, 고2 여름, 뭐 고2 겨울 막 이런 식으로 그 시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거를 막 분석을 해가지고 얘는 이런 게 필요해. 야 그럼 이런 게 지금 어디에 깔려 있냐? 이 동네에는 있나? 없네. 야 이 동네는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야 그럼 저 동네에 가면 있나? 아니면 대치동에 가면 있나? 막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지 않도록 제가 수능 대비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도록 그 시기에 필요한 것만 컨텐츠를 구성을 할 겁니다. 수업 컨텐츠를. 예. 그래서 제가 오은 선생님이랑 임장인 선생님, 저희 또 신우림 선생님 이렇게 모신 이유도 중요한 거는 뭐 강의 실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가 입시 전문가로서 필요한 컨텐츠들을 이 시기에 소화하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 필요한 그 시기에 필요한 과목들을 그 시기에 깔 겁니다. 제가 판단해서. 그리고 중3에서 고2 학생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개설을 할 거예요. 일단은 기초와 개념에 매우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중하위권에게 더 열려 있습니다. 입시왕 아카데미는. 상위권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해요. 걔네들은. 근데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이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뭐 대치동도 못 가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가도 뭔 말인지 이해 못 해요. 사실상. 대치동의 학원 수능 수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등급, 2등급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따라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더 기본이 필요하고 개념이 필요하고 학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이.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 먼저 열릴 수 있는 컨텐츠를 제가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주말 수업을 위주로 할 겁니다. 주말. 그래서 주말에 하루 오셔서 그냥 다 듣고 그냥 편하게 듣고 수능 대비할 수 있도록 주말에 집중적으로 좀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내신 대비하고 자기 할 거 하면서 주말에 그냥 수능 대비 그냥 저희 가서 해. 너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입시왕 아카데미 내용을 좀 구성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과목 선생님들과 저도 매 학기 시작 전에 항상 컨텐츠를 어떤 과목을 깔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히 얘기를 하고 그걸 조율해서 시간표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저희 입시왕 아카데미 오픈 설명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얼마나 듣는지 잘 모르겠으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관련해서는 이 영상이 오랫동안 업로드 되어 있지는 않을 거고 아마 금방 내려올 것 같긴 한데 네. 자,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카페나 아니면 좀 다른 데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거를
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 2학기 잘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